짧게 어떡하지? 짧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또날 좋을 거니까. 철권 TT는 뭐 좋은 사람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맨날 나도 중간에 가서 쪼이고 그럼 이제 도 쪼이고. 그 뭐지 수북님이 물어보잖아. 막 나 앞에 막 몇 분 남았죠? 5분 드리겠습니다. 아니 철권 태그 토너먼트로 5분 만에 어떻게 하라고. 둘이 나와서 싸우잖아. 사람 바뀌고. 캐릭터가 막 서로 태그 방식이 참신했습니다. 별 4개. 밸런스는 좀 안 맞죠. 풍신기 너무 세죠. 3점. 아유 핵심이라 할 말이 없다. 근데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이죠. 제가 소개해드릴 격투게임은 1997년에 발매된 캡콤의 사립 저스티스 학원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을 오락실 게임으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오락실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콘솔 게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도 플스판이 기준이 되겠는데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게임의 완성도 부분을 뭐라고 하기 어려운 게 저는 조작성이나 뭐 캐릭터 밸런스 이런 거를 잘 몰라요. 저 혼자 그냥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캐릭터성이 정말 훌륭하다는 겁니다. 이제 오프닝 애니메이션이 진짜 TV판 애니메이션처럼 막 주제가 나오고 2D 막. 애니메이션. 네, 맞아요. 네네네. 되게 재밌거든요. 이게 내용이나 노래나 정말 되게 열혈적인 느낌이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게임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열혈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들이 여기선 이제 학교별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학교도 진짜 완전 전형적인 학교들이에요. 이제 주인공이 다니는 좀 평범한 일본 고등학교인 태양학원이 있고요. 이름은 평범하지 않네요. 태양학원. 하나도 안 평범한 것 같아요. 평범의 기준이 우주적이죠. 그 주인공은 이제 열혈남이고 이제 냉미남인 선도부원 효스케. 걔가 있고 이제 세라보임은 그 발랄한 소녀가 있고요. 또 이제 스포츠계 완전 스포츠계 학교도 있거든요. 이제 뭐 배구, 축구부 이런 애들 나오고 또 외국인 학교 있고 그다음에 약간 불량 학생들이 모아진 외도고교라고 있거든요. 외도고교야 이름이. 정말 직설적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깡패고교. 이 학교는 특이하게 이제 남학교거든요. 남학교. 근데 거기에 헬멧 쓰고 다니는 아키라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네. 이제 실은 여자잖아요. 맞아요. 네. 막 갯모에라고 할까 되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고요. 아니 일단 그런 덕후들만 쓰는 단어 당연하듯이 쓰지 말아줘. 갯모에가 뭐예요? 그게 도대체 뭐예요? 진짜. 네, 그리고 이 게임의 타이틀이자 모든 흑막의 배우인 저스티스 학원이 있는데 이 저스티스 학원에서는 특이하게 이제 선생이랑 뭐 교장도 나오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남자 선생이 진짜 막 전형적인 진짜 선생처럼 생겼잖아요. 막 머리 벗겨지려, 안경 쓰고 막. 진짜 때려주고 싶게. 네,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팰 때 진짜 완전 신났다. 근데 그 남자 선생님이 엄청 그 완전 격투가요. 엄청 세요. 완전 세요. 그리고 이 캐릭터 진짜 짜증이 기분 나쁜 게 자기가 이겨놓고선 막 이래요. 막 내가 학생에게 손을 네, 대다니 맞아요, 막 이러는데 맞아요. 진짜 성질 약간 뻗쳐. 후회하잖아요. 후회하는 저 표정. 남자 선생님이 기술이 아마 스파의 그 걔랑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 주인공 누구지? 누구요? 류.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 중간에 서가지고 뭐 선풍각 같은 것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맞아요. 승용권도 네, 있고 네, 장품. 네, 있고. 네. 기분 나쁘. 진짜 얼굴만 봐도. 주인공 같이 써. 그래서 이 게임 막
그때 막 항의도 되게 많이 받았다면서요. 뭐 아, 선생패는 학원 네, 공연. 선생패는 그래요, 네, 이게? 게임이라고 막 비판 그럴 회수되고 것 뭐 같아요. 그랬다는데요. 오. 이슈가 될 만하죠. 음. 근데 그런 거면 아니, 왜 양호 선생님 캐릭터가 난 제일 좋아하는 그 캐릭터 맞아요. 좋죠. 잡기 기술이었어. 양호 아, 선생님인데 약간 섹시하게 입고 나오지 섹시하게 않았어요? 입고 잡기 네. 잡기 기술 쓰는 거지. 네. 뭔가 좀 마사지도 해줘요. 그팀 자기 팀한테 쓰는 필살기가 있는데 그걸 쓰면 네. 체력을 회복시켜 아, 마사지. 마사지. 양호 선생님이라서. 역시 뭐 출석부를 막 패고 막 그러잖아요. 영호 선생님 출석 안 부르죠. 그 양호부. 양호부. 너 양호부 몇 시에 몇 몇 시에 시에 와서 진력 이런 강좌. 거. 오케이 자연스러웠어. 순발력. 그 캐릭터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특색 있는 생김새나 기술을 갖고 있고요. 뭐 야구 선수 캐릭터 막 방망이로 날려버리고 뭐 이러고요. 그래서 이 게임은 캐릭터를 2명 선택해서 3판 중 이제 한 판이 끝날 때마다 캐릭터를 이제 바꿀 수 있는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막 플레이하다가 적에게 이제 막 특수기 맞추거나 이러면은 뒤에서 막 아군의 응원 소리가 나고요. 그게 또 은근히 기분이 좋기도 하고 이제 그 기 게이지가 차서 이제 기술을 쓰면은 아군 캐릭터가 뛰어나와서 도와주는데 이제 이 기술이 되게 개성적이에요. 뭐 그 열혈 캐릭터는 열혈스러운 합동기 쓰기도 하고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캐릭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게임을 하다 져서 컨티뉴 화면이 나오면은 이제 아군이 제일 쓰러진 캐릭터 이렇게 안고 막 정신 차려 막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또 이제 좀 기분이 좋고요. 네. 묘한 부분에서 격투 게임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예 틀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게 모여서 진짜 완전 뭐 TV판 애니메이션을 다 보고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캐릭터를 애정어린 시각으로 보게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특징적인 게 이 게임은 이제 열혈 청춘일기라는 이름의 육성 시뮬레이션 모드가 있어요. 요게 그 CD 한 장짜리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난 분량이죠. 근데 이 게임이 CD 2장으로 발매가 됐거든요. 한 장은 격투 게임, 다른 하나가 이제 방금 말한 열혈 청춘일기. 네네. 그러니까 별도의 게임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전 이 후자 쪽이 더 재밌어 보였어요. 맞아요. 재밌어요. 근데 이 모드에서 이제 말 그대로 캐릭터를 취향에 맞게 육성시켜서 실제로 대전에 참가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이름이랑 뭐 애칭 정하고 뭐 학교 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별, 생일, 특기인 과목, 뭐 서툰 과목 고르고 뭐 이런 게 진짜 전형적인 학원 연애 시뮬레이션 같은 그런데요. 두근두근 메모리얼이네요, 거의. 예, 아니, 완전 파워풀 프로야구 석세스 모드 아니에요? 다 아는 거 다 나온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얼굴 생김새도 취향에 맞게 이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학하고 나서 이제 바로 시험을 치는데 빨간 추리닝 입은 열혈 선생님이 나타나서 막 이제 전진 후진부터 시작해서 맞아. 예, 막 뭐 온갖 거를 다 가르쳐줘 1년 동안. 튜토리얼이구나. 네, 되게 은근히 어려워요 이게. 이게 일본어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 막 그런데 어쨌거나 이 시험을 치고 나면 점수도 매겨서 이 점수에 따라서 능력치가 오르고 이렇게 되고요. 서클 고른 거에 따라서 이제 또 능력치가 달라지고 또 이런 능력치들을 세이브하면 이제 바로 캐릭터에 반영돼서 대전에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벤트 일어나서 뭐 친밀도 올라가고 이런 거를 이제 육성 시뮬레이션처럼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친밀도가 최고로 높아진 캐릭터가 종업식 날 이제 옥상에서 고백 비슷한 거를 하게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하게 그 쿄스케를 공략했는데요. 공략을 하셨어. 냉미남 역시. 역시 네, 냉미남이야. 냉미남. 그래서 옥상에서 막 쿄스케의 그 얼굴 붉힌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그걸 보기 위해 그 CD 한 장을 딱 그렇죠.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이 모드를 깨고 나면은 그 자기 캐릭터 학교의 교과를 들을 수가 있어요. 딱히 나 저 깡패 학교 교과 좀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막 스토리 모드를 깨면 이제 저스티스 학원 교과가 나오는데요. 이제 일본어라 잘 모르지만 딱 들어도 완전 교과 같은 아 이거 교과구나 그런 노래가 나와요. 하여간에 이런 이렇게 훌륭한 캐릭터성 때문에 그 게임을 하다 보면 그 사실 그 그래픽 좀 허접하거든요. 네. 격투할 때 보면은 그 폴리곤 캐릭터에서 이제 막 각이 사라지면서 막 얼굴 표정까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그 커맨더도 3D 게임치고 되게 간단한 쉬워요. 편이에요. 네. 쉬워요. 그거. 스트리트 파이터처럼 이제 네, 비비고 네. 돌리는. 맞아요. 게임이죠.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조작 그거고요. 캡콤 특유의 이제 재밌지만 이제 황당한 그런 기술이나 그 유머러스함을 즐기시는 분 그리고 무엇보다 저처럼 이제 캐릭터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입니다. 네. 네. 저 필살기 쓸 때 캐릭터의 2D 그 프로필이 이렇게 픽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컷아웃 같이. 아, 커딘 하는 거 같이. 커딘이구나. 그랬던 거. 플스 모드에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게임 할 때 게임할 때 그랬어. 그러니까 필살기 쓸 때 이렇게 얼굴이 탁 나와요 한 번.
화면 구석탱이에 얼굴이 네, 나왔던 네. 것 같다. 얼굴 같은 거. 네 맞아요. 이렇게 한번 기억이- 표시가 되고 막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그 폴리곤 캐릭터와 이제 프로필 사진과 괴리를 약간 줄일 수 있었던 거. 폴리곤이 그럴수록 그런 걸 많이 넣어야 돼. 네 맞아요. 그래 약간 착각을 네. 하지. 네. 저는 이제 이 게임 오락실에서밖에 안 해봤는데 저도 육성 모드가 되게 땡기거든요. 역시 이제 취향이 그 대전 격투보다는 약간 육성 쪽이었죠. 비타로 결제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네. 그래서 창의성은 당연히 굉장히 재밌는 시도라고 생각을 해서 했지만 근데 저는 3개 반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완성도 측면에 있어서 이게 이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격투를 해보면 캐릭터가 약간 공중에 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둥실? 네, 약간 둥실 이렇게 떠 있는 중력감이 느낌. 좀 없다는 네, 중력감이 아. 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좀 약간 점수가 높게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별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게임 자체는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키라 되게 좋아했어요. 역시. 네. 헬멧 여자. 네, 헬멧 여자. 네. 8극권. 타격기였어요. 먼저 네, 치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네. 철상고 비슷한 것도 맞아요. 있고. 철상고 같은 거 네, 쓰죠. 그런 거 아키라. 썼었어. 아키라네? 그러네. 아키라네. 훅. 저도 이걸 오락실에서 많이 했는데 3D 격투 게임은 저는 오락실에서 다 건드려봤고 이건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게임은 솔직히 참신함에 대해서는 저는 그 필살기 쓰는 모습들, 그러니까 뭐 킹오파에서도 여러 캐릭터들 고를 수 있고 뭐 철권도 마찬가지고 여러 캐릭터를 팀으로 만들었고 했을 경우에 뭐 변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필살기 그 아까 얘기했던 양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전 이걸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오락실에서 자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이름은 모르지만 저 사람 실력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따라가고 전 양호 선생님 일부러 넣었어요. 전략적으로. 그게 가능한 게임이더라고요. 이거는 팀 배틀 간에 이제 필살기나 뭐 내가 쓰는 주력 캐릭터에 어울리는 캐릭터를 넣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참신함은 이거는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별 4개를 줄 거고요. 참신함에 게임성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철권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 게임은 다시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픽 좀 더 업그레이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 캐릭터성이 너무 대단해서 각 캐릭터 간에 그 햇님이 좋아할 만한 게임이긴 해요. 사실 네. 컨셉이. 네, 그러니까 과장되고 조작도 이제 되게 웃기고 쉽고 약간. 그 캐릭터들 개성이 너무 뛰어나서 전 이거는 솔직히 4.5점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그 캡콤 캐릭터에 대한 공포감이 좀 있어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게임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저도 내용 몰랐는데 이번에 들으면서 알았는데 그 육성 모드 한번 꼭 해보고 싶네요. 그게 있다면 전제하에서는 저는 창의성을 4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게임성은 제가 별로 안 해봐가지고 3점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그 에이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게임을 제가 처음 본 건 9시 뉴스에서 봤습니다. 진짜 9시 네,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9시 뉴스에 첫 곡지로 이게 나왔었어요. 우와. 그래서 막 학생이 선생을 때리는 패륜 게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본에 아니 선생님도 네. 학생 때린다니까요 이거. 그러면서 이게 서로 뭐 치는데 뭐. 이거를 그 교권 붕괴, 교권 침해랑 연결을 시켜서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한 번씩 하는 게 있잖아요. 예. 뭐 분서 갱유라 해가지고 게임 잡기. 예, 네. 그 예전에 80년대에는 그 만화책을 불사르고 맞아요. 만화가들을 했어요. 네. 네. 예, 묻었지만은 네. 또 이제 최근 트렌드는 또 이제 게임 네. 그뭐 미국에도 뭐 총기 사고 같은 거 날 때마다 뭐 이게 다 게임 때문이라 그러고 네.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사건들을 이제 일종의 문화 사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 문제를 삼아서 이제 쓸데없는 걸 다 패죽이는 거죠. 아니, 뭐 실제 문제를 덮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이건 항상. 게임 때문이다. 이건 만화 그렇죠. 때문이다.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더군다나 이제 이 당시엔 또 일본 작품이니까 이게 일본 작품 까는 데는 전혀 부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예. 정말 부담. 예, 일본한테는 뭔 짓을 해도 용서가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슬램덩크도 한때 그 폭력 만화로 이제 많이 오르내리기도 했었죠. 네. 예. 뭐 게임적으로 본다면은 예, 뭐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되게 참신한 부분에서는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게임의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는 캡콤이 원래는 그 2D 게임이 그
특히 이제 3D 게임 아마 이게 거의 스타 글래디에이터하고 거의 아마 비슷한 시기에 나왔을 맞아요. 그럴 거니까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나 두 번째 작품일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완성도는 좀 떨어진다고 봐서 3.5점 주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철권을 할 수 있죠. 저 이번에 라싸님 몇 분 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편집으로 다 잘리겠네. 아니에요. 네,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게임들 앞에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은 대전 격투 게임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건 철권밖에 없는 것 같아요. 킹오파는 스트리트 파이터 중간에 있어요. 킹 오브 파이터 있어. 네, 우리가 지금 앞에 다들만 얘기했던 반발하고 것들, 있는. 앞에 얘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건 킹오파는 킹오파는 지금 모바일로도 있어요. 그리고 킹오파 지금 신 시리즈 이제 나와요. 나오는데 인기가 많이 거꾸로졌죠.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2D 게임은 지금 스파가 이제 좀 유지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스파는 3D죠 이제 지금은. 거의 그렇죠. 3D가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철권 이렇게 남았죠. 솔직히 철권 태그 토너먼트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저는 맞아요. 끌었다고 엄청 생각을 해요. 났죠. 예, 당시 때 이제 버추어 파이터 1 나오고 2가 나오면서 버추어 파이터 2만 하다가 이제 버추어 파이터 2 나오고 이제 3 철권 3가 나와가지고 사람들 철권 좀 해볼까 말까 하는 시기에 버추어 파이터 3가 나왔죠. 3 그래픽이 엄청나게 뛰어났었어요. 맞아요. 엄청나게 뛰어나서 야 이게 뭐냐 하면서 다들 그거를 손대려고 하는 와중에 철권 태그 토너먼트가 띵 나왔는데 거기에 다 몰렸죠 사람들이. 이 철권 태그 토너먼트는 그 39명의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 전에 캐릭터들의 뭐 색깔만 바꿔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뭐 맞아요. 그런 것들도 맞아요. 있었지만은 캥거루. 캥거루 네, 볼륨이 어마어마했죠. 네, 볼륨이 어마어마했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었지만은 일단은 제일 최초로 도입된 인기가 있었던 거는 태그였죠. 말 그대로 태그 토너먼트. 그렇죠. 중간에 바꿀 수 있는 건 네, 맞아요, 처음이었죠. 맞아요. 중간에 바꿀 수 있는 게 그리고 최고였죠. 이제 뒤로 더- 물러난 캐릭터들은 체력을 회복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아. 네. 더 일찍 나온 게임이 있습니다. 있었나요? 네. 저 안 그래도. 엑스맨 대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아. 2D 게임이지만 이게 맞아요. 3년 네. 일찍 나왔어요. 이것도 게임 네. 중간중간에 이제 태그로 바꾸고 맞아요, 맞아요. 그 네. 뒤에 쉬고 네. 있는 캐릭터는 에너지가 조금씩 차고 맞아요. 저는 아. 이게 최초인 줄 네, 알고 엄청 철권 찾아봤었어요. TT 창의성 네, 별 한 개씩 깎겠습니다. 저도 깎아야겠네요. 네. 저희 매일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철권 이거 태그 토너먼트 이거 되게 웃긴데 저는 이거 오락실에서만 계속 했었으니까 공략집도 없어요. 오락실에서 보면은 뭐 매뉴얼도 없고 그 당시 때는 그냥 그 인터넷 그때는 아니요, 게임 매거진이 있었죠. 게임 아, 매거진이나 이런 거 잠깐 보고 기술 배우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 당시 때는 몰랐는데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레이지 시스템이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분노? 네, 분노 시스템. 이게 캐릭터들이 맞아요. 네. 이제 아시겠지만 주인공이 그 아버지랑 뭐 할아버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카즈야랑 막장 가족. 헤이아치 막장 가족. 이 레이지 시스템은 두 명이 팀인데 한 명이 실제로 대전하고 있는 도중에 피가 점점 깎이면은 뒤쪽에서 분노 게이지가 차서 피 부분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데미지가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뒤에 있는 애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태그를 해서 걔 가지고 때리는 그렇죠. 거죠.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일부 캐릭터들 간에는 레이지 시스템 발동 아예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차이가 안 좋으면. 그렇죠. 그게 카즈야랑 헤이아치가 팀이 되면 그런 식으로 되고 또는 애정도가 굉장히 높은 캐릭터들은 몇 대만 맞아도 바로 레이지가 차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뭐 킹이랑 쿠마 같은 킹이랑 쿠마가 아니라 이제 그 폴이랑 쿠마 뭐 애완동물 같이 아, 이렇게 같이 다니고 그런. 그러잖아요. 네, 아, 네. 헤이아치랑 쿠마가 네, 그러잖아요. 헤이. 왜 이렇게 뭐- 자꾸 오락가락하세요? 죄송해요. 킹하고 쿠마니까 동물 얼굴을 만드는데 아 나 진짜 나 그리고 킹은 아 사람이구나. 지금 헷갈려. 그 킹이 그 킹인가 뭐 이런. 맞아. 여자 킹인가? 여자 킹인지 뭐. 헤이아치랑 쿠마랑 그다음 링샤오유랑 그 팬더 뭐 이런 아. 식으로 해가지고 레이지 시스템이 그 캐릭터 간에 따라서 따로 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아무도 활용은 안 했죠. 왜냐하면 최강 캐릭터는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네. 풍신을 써야죠. 일단. 정신이었죠. 풍신 없으면 안 돼.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락실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력 캐릭터로 오우거, 네, 트루 오우거를 오거가 썼었는데 보면 되게 많이 얍삽해요. 했어요. 얍삽했죠. 네. 그거 말하는 거죠. 괴물같이 생긴 그 오거. 돼지같이 네. 그 그 약간 변신 이상한- 후. 네, 네. 네. 커다란 게 트루 오우거, 어. 이제 그냥 오우거 또는 방패 오우거라고 부르는 이제 인간 형태 네. 캐릭터를 근데 많이 썼었죠. 트루 오거가 더 cep실하니까 트루 오거 더 쓰기가 쉽죠. 네, 트루 쓰기가 오우거가. 쉽죠. 음.
이거 당시에 맨 처음에 철권 태그 토너먼트를 만드는 기획안을 냈을 때는 약간 장난같이 만드는 거였대요. 일단 나왔을 때 기획을. 네, 맞아요. 그래서 철권 3가 나오고 97년에 나오고 나서 철권 태그 토너먼트를 4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밸런스가 솔직히 좀 망한 상태였어요. 밸런스가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주력인 캐릭터들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최강 캐릭터들 풍신류 그다음에 오거류들은 딱 정해진 상태로 계속 가고 있었고 저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저 영장류 두 종류 이런 느낌. 그래서 보면 이 게임이 보면 39명 캐릭터 나오지만은 실제 오롯이 가보면은 네. 풍신류밖에 안 골라요 사람들이. 안 골라요. 하는 캐릭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치, 아, 그치. 폴 아니에요, 폴? 거의 다 폴 했었는데. 폴은 중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캐릭터로 딱 못 박혀져 있었어요. 초심자용이죠, 네, 폴은. 초심자용. 중수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고수가 될 수. 아니 근데 실제로 제일 많이 하는 캐릭터는 폴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일 쉬우니까 많이 그렇죠. 하는데 네. 이 폴 가지고 이제 고수들하고는 상대를 할 수 없는 그쵸. 그런 상태인 거예요. 왜냐면 아예 상대를 할 수 없어요. 패턴이 너무 단순해서 기술들을 다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게임이 나온 지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아 진짜. 예, 그래서 그 파해법 같은 게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려져가지고 네. 폴로는 더 이상 싸울 수가 네,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어쨌든 네. 20년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 당시에도 당시에는 폴 많이 했었다. 그 당시에는 네. 예, 폴은 많이는 했죠. 쉬웠으니까 그 장풍 커맨드 한번 분권 그쵸. 나가고 했었으니까. 근데 그 분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한 번 맞으면 네. 대박이었죠. 그래서 태그를 해서 분권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쵸, 폴 가지고, 하자마자. 네, 하자마자 분권으로 태그하면서 분권 들어가면 잘 피 맞거든요. 반 정도 깎이고 막 네. 이렇게 했었으니까요. 네,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D 게임을 잘 못하는 게 커맨드 입력이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5고로 많이 했고요. 동네에서 이제 5고로 좀 어느 정도 주름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부산에 유명한 오락실이 있죠. 그 저기 솔로몬 양정의 솔로몬 오락실이라고 있어요. 부산의 성지죠. 네, 대전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성지인데 거기에 5고를 데리고 가서 했다가 풍신유에 정말 완전 일어나지도 못하고 끝나는 그걸 겪으면서 이 밸런스에 대해서 그때 문제점을 알게 됐어요. 저희 동네는 그 정도는 없었거든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누워 있으면 앞에서 깔짝깔짝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일어나면은 초풍신, 일어나면 초풍신,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이 게임이 밸런스는 솔직히 망한 게임이지만 버추어 파이터를 제가 보기엔 이 철권 태그 토너먼트 선에서 거의 많이 눌러버린 것 같아요. 당시 때는 버추어 파이터가 인기가 생각보다 높은 상태였는데 버파3는 그래픽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당시 때 나왔을 때 거의 뭐 최고 수준이었죠. 근데 철권 태그 토너먼트에서 적어도 국내에서는 버파를 아예 누르는 계기가 됐고 지금 현재는 버파는 아예 없어진 게임이 돼버렸죠. 철권만 남았고.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덧붙이자면은 예. 그 눌러버린 이유는 이제 사실은 기판 가격 때문이었어요. 맞아요. 뭐 그것도 네. 있죠. 철권이 되게 쌌거든요. 보면 아. 철권이 그래픽이 보면 태그가 굉장히 후져요. 그게 철권 3하고 같은 기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픽이 네.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오락실에 가면 버처 파이터 한 대 있고 아. 철권 태그 노트면 그 옆에 한 4대 정도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듣기로 그때 철권 가격이 한 대당 한 2, 300 정도 음. 했고 버처 파이터는 2천만 원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네. 국내에서는 네, 버처 네. 파이터를 들여올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오락실도 되게 큰데 아니면은 잘 못 들여왔고 예.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좀 잘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철권만 계속 하게 되고 버파는 많이 저는 안 약간 했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버파는 약간 진입 장벽이 높은 대전 게임이고 맞아요. 철권은 좀 더 스피디하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거는 보급률 차이 때문인 예, 것 같아요. 저도 좀 저도. 반대인 게 네. 그래도 이제 콤보나 이런 거 외워야 할 거는 철권이 훨씬 많아요. 맞아요. 10단 콤보 네. 같은 경우는 철권에나 존재한 거였고 버추어 파이터는 기술만 알고 있었는데 나머지는 감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오히려 진입 장벽은 철권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네. 저 캐릭터를 이기려면 결국엔 풍신 캐릭터를 공부를 해야 되는 뭐 그런 네. 시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 누구의 기술을 막으려면 그 네. 기술을 다 알고 외워서 네. 막아야 네. 돼요. 역시 어른들의 사정이 더 크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철권이 버파를 누른 거는 뭐 철권 5 이후가 되고요. 실제 그렇죠. 그 전에는 사실은 뭐 국내에서만 특수한 경우였고 일본에서는 네. 버파 쪽이 일본에서는 훨씬 더 버파가, 인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버파가 5 이후로 좀 이제 게임이 안 나오고 좀 줄어들면서 네. 뭐 지금 일단 대전 게임, 격투 게임 자체가 많이 그렇죠. 안 한 그죠. 추세이기 시즌이. 때문에 철권도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죠 지금. 그렇죠. 철권 태그 토너먼트 2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잘 안 됐다는 얘기도 있고 네. 네, 망했다는 얘기도 있고 철권 태그 토너먼트 1 정도 수준은 이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못 해봤는데 네. 오락실을 요새는 잘 못 가가지고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오락실이.
아무튼 저는 이 철권이 이제 새롭게 신선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태그 토너먼트에 또 들어간 게 하단 흘리기 같은 게 들어갔어요. 상대방 기술을 이제 하단을 흘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블로킹 시스템이죠. 스파에 그런 것들도 들어갔었고 그래서 참신함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캐릭터성에서는 솔직히 이 레이지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캐릭터와 이 캐릭터 간에 이제 상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재밌다고 네, 생각을 그런 거 하거든요. 찾아보는 게 또 네. 또 다른 재미죠. 그러니까 뭐 링샤오유로 했을 때 뭐 레이지가 빨리 찬다거나 뭐 얘네들 미시마 집안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지가 아예 안 찬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도 보면은 좀 캐릭터성에 대해서 좀 재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캐릭터성은 많이는 없다고는 생각은 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워낙에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고 밸런스가 좀 붕괴된 상태의 게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철권이라고 한다면은 대전격투 게임의 큰 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재미있는 게임성으로서는 완성된 상태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철권 3 이후로 사실 철권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형님 때문인가요? 이것도? 아니요. 그냥 대전 게임 자체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근데 이제 이 게임도 이제 와이프가 대전 게임 좀 좋아해서 한 번씩 같이 했는데 요것도 와이프한테 전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게임성에서 3점 드리고. 아니 이거 너무 진짜 이거 너무 개인적인 거 아니에요? 나 개인적인 평가라고요? 승률에 따라서 별점을 주는 게 어딨어? 내가 재밌어야 되니까. 이게 창의적인 면에서도 저는 이게 태그가 처음 이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점이면 저는 창의성도 그렇게 없다고 봐요. 사실 킹오파에 있는 컨셉이랑 그런 게 이미 다 들어온 거잖아요. 나 창의성에 대해서 저도 네. 좀 막강하게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수북님이 저렇게 태클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창의성은 2.5점 드리겠습니다. 대박. 아니 이거 대전 격투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이 방송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철권 갖고 지금 점수 이렇게 주고 있으면. 일단은 이제 저도 철권 TT 3, TT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4부터는 제가 안 했거든요. 그렇죠. TT 굉장히 재밌게 했었고 근데 창의성에 있어서는 역시 그 수북님이 했던 얘기가 또 떠오르네요. 네, 별 2개. 2개 아니고. 2개는 좀 그렇다. 2개는 좀 그렇고 별 3개 드리고요. 완성도 측면에서는 별 5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게임성이, 재밌었어요. 되게 좋았어요 이거. 재밌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들어가서 이제 피를 채우고 그다음에 하는 그 태그의 시점이 되게 절묘하거든요. 네, 맞아요. 태그 그게 되게 기술도 중요해요. 많고 네. 태그하면서 뭐 바로 때릴 수 있는 기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대전 자체가 되게 스피디하게 네, 그렇죠. 태그지만은 네. 마치 1대1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네. 뭐 닥치는 넘쳐. 캐릭터성, 뭐 참신함 이런 부분들을 다 차지하고더라도 그 게임이 재밌는 거에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태그가 네, 타격감도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캐릭터들이 많긴 한데 복제된 캐릭터들이 몇 명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기술들이 다 똑같은 그런 네.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이제 그게 이제 원래는 완전히 그게 같은 캐릭터였지만 태그에 와서 좀 수정을 해서 좀 네, 차별점이 조금, 생긴 거죠. 조금씩 원래 이렇게 차별점이 생기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킹이랑 아머킹 뭐 이런 것들. 니나 안나. 네, 네. 네. 니나 안나도 철권 1에서는 굉장히 네. 유사했지만은 그 태그쯤 와서는 이제 좀 많이 다른 캐릭터가 된 네.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역시 철권 TT 같은 경우는 별 5개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사실 오락실에서 대전 격투 게임에 쏟은 시간을 따지자면 거의 1등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정도면 재밌었어요. 저는 철권을 정말 못해서 뒤에서 근데 철권 태그는 확실히 뒤에서 보기에도 재밌더라고요. 좀 뭔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완성도는 3점을 드리겠고요. 말 잘해놓고 재밌었고요. 뭐예요? 저는 제가 못하거든요. 하면은 실제로 하면 저는 별로. 주관적이라고요. 아니 이거 주관적인 진짜 거야. 아니 네. 사립 저스티스 저거 점수 다시 줄까봐 나. 아니 그러고 스토리가 없잖아요. 주된 스토리가 거의 철권. 그렇긴 한데 TT는 스토리가 네. 많이는 없죠. 우리처럼 캐릭터 좋아하는 애들한테는 정말 별 매력 이거는 없는 뭐 게임이에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맞아요. 솔직히. 그래서 창의성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깎여서 뭐 네. 3점 드리겠습니다. 그 트루 오어거가 너무 못생겨서 약간 그 정육점 고기 덩어리 같이 그래. 생겼잖아요. 아무리 때도 멋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좀 약간 하지만 역겹게 그 생겼어요. 정말 캐릭터 왜 강했어요. 하는지 몰라 진짜. 네. 정말 강했어요. 아무리- 그걸로 승률이 높아.
그렇게 이기고 싶진 않아요. 나도. 고기 덩어리로. 근데 아무리 우리 형한테 이긴 걸 좋아해도 그건 아니고. 아 이분들이 승률이 낮으니까 그런 거야. 아니에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트로우가 그런 게 없어요. 요즘 말로 따지면 스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맞아요. 저 그치. 그러니까 트루 오거로 해서 아무리 이겨봤자 한 100승을 하고 1000승을 해도 스웩이 없어요. 맞아. 그래도 자 넘어갑시다. 네. 네, 수북님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그 대본 써온 거 제가 보니까 철권 TT에 딱 한 줄 써 있네요. 한국 최장수 인기 격투 게임. 내가 그렇죠. 싫어함 이렇게. 이게 덕보드 차트예요. 지극히 주관적인 어, 판단을. 지극히 주관적이야. 난 진짜 철권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그래서 저도 뭐 이거 창의성은 뭐 태그 배틀 뭐 이런 부분 참신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별 4개 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게임 밸런스 같은 건 좀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게임 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재밌어요. 여기도 한 4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참신함이라고 하기가 좀 힘들고 왜냐하면은 뭐 그런 거죠. 전 시리즈에서 업그레이드된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납법이 생겼다거나 뭐 하단 흘리기가 들어갔다거나. 맞아. 근데 이게 납법이 참신함으로 들어가기 좀 애매해서 그러네. 저도 뭐 얘기는 못 하겠고. 근데 어떤 태그라는 참신한 태그라는 네. 부분은 참신하죠, 그래도. 네, 태그 3D 뭐, 최초의 태그. 그렇죠. 음. 뭐 그냥 격투의 모든 걸 쏟아부은 게임이에요. 이건 진짜 제가 보기엔. 재미만 놓고 보면 네. 재밌을 수 있어요. 제가 네. 안 해서 그렇지.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잠시 점수를 합산하는 시간을 가지기 전에 이제 뭐 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그 전국의 조조 팬들과 함께 철권 팬들이 분노할 겁니다. 그걸 생각 못했네. 이런 덕후들 지 좋아하는 것만 좋대. 원래 덕후들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다 각자의 섬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오락실에 가서 한 게임이 없어 이거 보니까 다 집에서 했어 이 사람들. 킹오파 오락실에서 했어요, 저. 아 킥오프 하나 네. 있네. 예,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제가 대전 게임에 크게 매력을 못 느끼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방송을 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별점 합산 시간이 왔습니다. 자, 순위를 네, 어차피 5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꼴등부터. 네, 꼴등부터. 뭘까요? 예, 꼴등은 충격적이게도 철권.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당신들 진짜 어쩌려고 이래? 철권하는 사람이 안 듣기를 바라는 수밖에. 27.5점으로. 아니, 철권이 사이킥 보스한테 진단 말이야 이제. 말도 안 돼, 진짜 이거는. 충격적이다. 네, 제가 밀었던 사이킥 포스가 28.5점으로 1점 차이로 철권을 따돌리고 4등. 예, 그 다음이 이제 사립 저스티스 학원이 29.5점, 3등입니다. 그 다음 킹 오브 파이터즈가 30.5점으로 2등. 그 다음 용월권이 2점. 의외네요, 이건 정말. 이게 아마 초반기 버프가 있는 것 같아요. 차원 점수 맞아요, 좀 맞아요. 후하게 준 네, 사람들이. 음. 예. 네. 나 다음에 처음 시켜줘요. 예, 1번. 나 1번 네. 시켜줘. 1번이니까 1점 받으세요. 자, 그리고 번외로 그 꾸봉님의 트라우마에 저는 1등 주겠습니다. 흑역사예요. 꾸봉님이 왜 랑그리사를 하지 않는가.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건 다음 기회에. 예. 후봉님은 라그리스 할 때 큰 맵을 또 싫어했죠. 맵이 클수록 싫어했어요. 크고 지원군이 많이 나올수록 힘들어합니다. SRPG 편에서 한번 하시더라고요. 네. 자, 저희가 대전격투 게임을 이렇게 또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예. 저는 좀 약간 부끄럽네요. 예. 엄청 충격적이네요 지금. 예. 취향이 좀 독특한 덕후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자, 이 의외로 그죠? 이게 보니까 격투 게임에 대해서 이제 취향이 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들 중에 격투 게임을 진짜 막 했던 사람은 수북님 정도고 맞아요. 철권도 저희 중에 저만 했고 나도 했어요. 근데 많이 많이 하셨어요? 저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철권을 이렇게 했다고요? 나는 점수 많이 줬어. 햇님 최근에 우리 대전도 했잖아요. 6탄. 아 식스는 뭐 제가 수북님 완전 그렇죠? 네. 그 보면 그래서 점수 수북님 잘 하신 줬어. 분들은 다 잘 줬어. 수북님은 잘 안 줬어. 한 두 사람이 안 준 거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철권 TT가 꼴찌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른 방송들하고 좀 틀린 예. 마무리가 됐네요. 저 이제 대전격투 게임 순위를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10초씩 짧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다시 해보면 재밌겠습니다. 이런 얘기 식상한 얘기 하지 말고요. 좀 새로운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새로운 얘기? 저는 그 격투 게임을 원래 좋아해가지고 예전 방송과 다르게 예전에는 무슨 얘기를 하지를 고민했다면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하지 말까를 고민했어요. 할 얘기 너무 많아서. 진짜로 대사량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철권이 이렇게 된 건 참 아쉽습니다. 네. 저도 뭐 사이킥 포스가 철권을 물리쳤다는 사실에 아주 만족합니다. 아니 사이킥 포스한테 저. 네, 저는 집에 가서 이번에는 쿄스케 쌍둥이 형이 효를 한번 공략해 보려고. 딴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방송 내내 그 생각하고 계셨구만. 누굴 공략하지? 철권 TT한테 애도를 표하면서 저희는 이제 덕보드 차트 걱정이 되네요. 미래에 대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그 9편이죠, 이번이. 네, 벌써 9편이 됐습니다. 자, 1월 다들 청취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1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5명의 덕후들이 있었던 덕보드 차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